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광주 FC하고 김천 성무 오늘 있었던 경기죠. 리뷰를 해볼까 싶어서 왔습니다. 사실 지난 라운드도 하나 리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차일피를 미루다가 일요일 날 하든가 월요일 날 어저께 했어야 되는데 뭐 못하고 오늘 이제 이번 라운드부터 광주하고 김천 경기 리뷰하고 그 다음에 한번 내일 경기까지 본 다음에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광주 김천 얘기를 하고 가볼 생각입니다. 자, 이 경기를 보면서 저는 좀 재밌게 봤거든요. 아, 진짜 이 두 팀이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하고, 뭘 하려는지 너무 두 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 재밌다. 그래서 누가 먼저 이렇게 승기를 잡을 것이냐 이걸 보고 저는 나름대로 재밌게 봤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보니까 감독님들 평가가 둘 다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정정용 감독님은 올 시즌 들어가지고 제일 경기력이 안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이정효 감독님은 뭐 풀어잡지 못했다 이길 경기를 못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들도 또 경기를 복귀해 보니까 맞긴 맞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봐도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아마 이 감독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라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기자 생활을 할 때도 좋아했던 게 감독님들 그 인터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그 경기 90분을 그러니까 재구성해 보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도 뭐 그렇게까지 치밀하게는 못하겠지만 그 감독님들이 저는 재밌게 봤는데 왜 감독님들이 그렇게 안 좋게 평가를 했는지 한번 그걸 가지고 한번 버무려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갈까 싶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20분 안에 끝내기입니다. 네,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를 재밌게 본 이유는 딱 그러니까 그 어떤 공통적인 이유를 찾자 그러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두 팀이 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하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뭐 이정효 감독님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포획 감독이 지금 지도하고 있는 전북이 우승권에 제일 가까워 있는 것 같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포획 감독의 축구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야 해봐 라고 맡겨놓는 식은 아니고 선수들 조합에 맞게 명확한 롤을 주고 그 롤들을 좋은 선수들이 잘 수행하고 있으면서 성적이 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말인즉슨 이정현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저 축구가 납득이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수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포획 감독의 그 경기 운영이 매우 공격 지향적이진 않지만 전북은 되게 짜임새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좋게 평가를 하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저는 공격적인 축구라든지 앞에서 하는 축구들을 좋아하지만 조금 더 선호하지만 제가 지금 전북 잘한다 잘한다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게 뭐 약간 밸런스 잡는 축구를 하더라도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하고 이게 빈틈없이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이거 좋은 축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뻥축구도 전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는 뻥축구라고 하지만 그거를 팀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축구가 좋은 축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경기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향점이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이 두 팀이 더욱 강해지기 위해선 감독님들이 또 좀 명확하게 문제점을 짚고 있어야 되고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문제 해결의 어떤 시발점은 문제 인식에서 시작되겠죠. 근데 이 두 감독님이 제가 보기에는 그 짚은 인터뷰들이 다 일리가 있었어 가지고 좋아지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드려 가볼 건데 자, 이번 경기에서 전반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전은 제가 느끼기에는 김천이 주도하고 광주가 영 힘을 못 쓰는 경기였어요. 근데 이거는 축구는 제가 보기에 항상 상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광주가 못해서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가 너무 잘하면 광주가 공을 못 돌리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아릴라라고 경기할 때 보면 저는 광주 잘했다고 나름대로 잘했다고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광주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고 상대가 너무 강하면 어쩔 수 없죠. 그게 이제 투자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 성장이라는 결국에 장기간에 걸쳐 성장하는 거고 또 때로는 재능과 어떤 이 집약된 어려서부터의 교육들이 모여서 현재에 있는 프로 선수들을 만드는 건데 그걸 당장 지금 비싼 선수를 못 사오는 와중에서 이 선수를 키운다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좋은 지도 우리나라에 이제 과르디올라가 왔다 그래서 모든 선수를 메시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점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팀이. 아무리 전술적으로 좋은 걸 준비하더라도 그걸 수행하는 선수들이 100%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확실히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선수들 사이에서도 어떤 불협화음이 나니까 그게 이제 팀적으로 능력치를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그거를 제압할 만큼 개개인 능력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은 잘 괴롭히는 거죠. 예, 그런 축구를 한다 그러면 뭐 좋은 축구를 지향하는 팀들도 그 경기 내용, 표현되는 내용으로는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전반전에 잘 드러났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반에 그래서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야, 광주 볼 잘 돌린다. 요거보다 야, 김천 압박 너무 괜찮게 잘하는데? 라는 생각을 먼저 받았어요. 김천의 수비가 좋다. 전방 압박이. 그래서 김천이 이번 경기에서 원기종 선수하고 박승희 선수를 이제 최전방에 놓고 양쪽에 김승섭하고 이동준을 놓고 중원에 맹성웅, 이승원까지 세워놓는 식으로 이 앞쪽을 허리까지를 세워놨는데 이 전방 압박에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김천의 코칭 스태프께서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전방 압박에 공을 많이 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팀 컬러에도 상당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게 김천은 뭐 다 20대 선수들이죠. 젊은 선수들이 많고 또 잘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중심으로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 선수들이 개인 능력을 키우고 오늘 또 이제 인터뷰 보니까 국가대표 가는 거를 꿈으로 삼아서 이제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정용 감독님이 그런 지향점은 어떻게 보면은 연봉이라든지 뭐 그 유럽 대항전이라 아니 저기 아시아 클럽 대항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살려주고 조금 더 본인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겠다. 돋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건 되게 좋은 선수들이 내가 여기서 성장해서 나가서 더 좋은 선수가 되고 또 프로 팀으로 복귀하면 더 많은 돈도 벌고 해야지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김천의 전방 압박하는 어떤 이런 팀 컬러가 상당히 좋은 컬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방 압박 들어가는 게 굉장히 깔끔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제 A매치 한일전 리뷰 드리면서 우리나라 그 대표팀의 압박이 좀 정교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 김천은 상당히 정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골킥 때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 골킥 할 때는 이 페널티 박스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공격수들이. 그러면 이렇게 광주는 또 짧게 연결을 많이 하니까 김경민 선수가 롱킥을 못하는 건 아닌데 짧게 풀어 나오죠. 왜냐하면 공을 낭비하기 싫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될 때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전술들이 원래 골킥이라 그러면 이 선수가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냥 이제 볼을 전개하는데 최근에는 이걸 바꿔가지고 여기서 수비수가 골키퍼한테 연결해주고 시작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거는 이유가 뭘까? 이걸 왜 굳이 골키퍼한테 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셋이 잡고 있을 때는 사실 이 압박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공을 잡고 시작하는 거랑 공격이 시작되는 거랑 여기 시작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른 느낌인 게 이쪽으로 가면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애초에 공격 방향이 이 선수가 잡으면 일로 갈 가능성이 크게 전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선수가 이렇게 페널티 박스 앞에서 이렇게 시작했을 때 이 선수가 여기에다 연결하면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는 이렇게 잡혀버리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에 이 선수가 죽어버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줄 리는 없으니까 패스를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이 9번 선수가 여기 있는 센터백도 압박하는 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가 공을 잡고 내가 여기도 줄 수 있다 여기도 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 공격수들의 압박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방향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양쪽으로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온다고 하면 이제 일로 탈출해서 나가려고 할 거고 방향을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수비수가 혹은 압박을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간다 라고 해서 이쪽으로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이 9번이 압박 들어올 때 조금 빨리 여기다 줘버리면 풀려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로 주면 되죠.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짧게 연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김천 선수들도 기다립니다. 여기서 안 덤벼요.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고
내가 이 미드필더들한테 볼 투입 못 되게 가리는 것부터 생각을 많이 해요. 원기종 선수가 뒤를 확인하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봤는데 압박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자기 뒤를 꼭 확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볼 돌리다가 압박을 들어가야 되면 이 선수를 가리고 들어가는 방식을 굉장히 열심히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쪽으로 몰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반대로는 절대 풀려 나오지 않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채널링해서 이쪽에서 우리가 압박해야 되겠다는 거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깊이 돌아 들어오면 좀 체력을 더 쓸 수는 있겠지만 2번 선수를 지울 수가 있고, 뭐 이 선수 받으러 나오면 이승원이나 맹성홍이나 이거 따라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 연결되면 이 9번 선수도 이 뒤쪽 패스길 지우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따라 내려오겠지만 또 따라 내려올 거고.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패스 딱 들어오는 타이밍에 여기 있던 윙포드가 기다렸다가 딱 압박할 수 있게, 혹은 이쪽을 압박해서 여기 주기 싫게 만들어 놓으면 일로 움직이면 여기 따라 나오면서 여기 딱 붙일 수 있게 해서 압박을 딱 걸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광주가 이럴 때 많이 쓰는 것들은 여기서 주고받는 플레이들을 많이 하죠. 주고 뭐 이쪽에 주고 이렇게 원터치로 속도를 붙인다던가, 이거를 이쪽에 투입하고 이 선수가 뒤로 나와서 리턴 패스를 받으면서 이제 이쪽 길을 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패스 통해서 주고받는, 여기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이 주고받는 과정이 공의 움직임 동안 다른 선수들이 움직임을 취하면서 이제 다른 패스 길들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그냥 주고받으면 어차피 변하는 게 없어요. 이쪽에 이 선수의 패스길이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뭐 이쪽 길은 막혀 있고 여기 막혀 있고 뭐 이 롱패스 길만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쪽 롱패스 길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광주 선수들은 주로 많이 좋아하는 게 이렇게 투입되면 이렇게 본인이 움직여서 아까랑 다르게 이런 각도를 하나 더 여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잡고 있는 선수가 이 중앙 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서 그냥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리블 치고 이동하면서 이 뒤로 내주기도 하지만 본인이 이 다른 패스길을 연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변형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굉장히 김찬 선수들이 높은 집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놓고 주고받고 뭐 원터치 연결하고 해야 될 때 이 다음에 공이 어느 자리에 들어갈 것인지를 상당히 잘 지켜보고 있다가 압박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9번이 이제 채널링 해가지고 이쪽으로 몰았어요. 이쪽으로 몰았을 때 원래 같으면 조금 이 수비형 미드필더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팀이면 여기 투입될 때 압박 들어가면 이 선수가 처음에는 이제 이 3번한테 공 받을 때는 압박이 잡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안 주고 여기 준 건데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이 선수가 받으러 오다가 3번이 공 잡았다고 생각해볼게요. 공 잡고 있다가 이 8번이 받으러 옵니다. 그럼 여기 따라오겠죠.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전방 압박을. 그러면 이 선수가 여기다 연결하고, 그럼 이 7번이 여기 압박을 붙을 텐데 8번이 5번한테 공이 돌아가는 동안 이렇게 따라오면서 여기다가 이제 공이 일로 전개가 됐으니까 이 선수가 한 이쯤 돌아왔을 때 연결하면 그냥 풀려버리는 때들도 있죠. 그런 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김청 같은 경우는 높은 압박 강도를 유지하고 있고 앞에서부터 싸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뜨리는 선수들 없이 굉장히 맨투맨 마크를 잘해줬어요. 그래서 전반전에 광주 패스미스가 진짜 많았습니다. 패스미스가 진짜 많았고 광주 선수들이 평소랑 다르게 자기 뒤에 계속 김천 선수들을 달고 내려오면서 뒤로 밀려나듯이 공을 잡아놓고 백패스하고 롱킥 전개하고, 롱킥 전개하면은 지금 광주 선수들은 뒤에서 볼 돌리려고 숫자를 늘려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치한 것처럼 여기는 숫자가 이만큼인데 여기는 김천 선수들이 훨씬 많게 되죠.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싸우면 확률상 김천이 많이 공을 잡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김천이 주도권을 잡아갔던 게 상당히 좋았고, 광주는 이거에 대처가 잘 안 됐지만 여전히 노력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득점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김천의 일단 공격적인 수비 방식 그게 좋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대신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체력적인 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90분 내내 유지하기는 힘들어요. 이전에도 제가 그 부천FC에서 뛰었던 문기한 선수한테 질문했던 거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프로 선수들이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전반전에 한 20분, 후반전에 20분 정도 그 클롭식으로 굉장히 앞에서부터 싸우는 것들을 한다 그러면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프로 선수들 체력, 그러니까 어떤
그런 순간적인 스피드나 이런 거랑 별개로 그냥 체력이라는 게 그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90분 내내 압박할 수 있는 축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김천이 전반전에 걸었던 그런 압박, 그다음에 후반전에도 중반 정도의 압박을 한번 걸었었거든요. 거기서 득점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 김천이 굉장히 일리 있게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나왔던 이동경 선수 그 득점 나왔던 장면도 생각해 보시면 제 기억에는 왼쪽 측면에서 잘 압박해서 심상민 선수가 롱볼을 할 수밖에 없게 유도를 해놓고 그걸 뺏은 다음에 다시 공격 전개를 하면서 결국에는 득점으로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김천의 전방 압박 방식이 결국에는 광주같이 공을 잘 돌리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둬놓고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 정도의 완성도가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감독님 얘기를 같이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정용 감독님이 이번 경기에서 제일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축구는 뛰는 스포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공을 뺏어가지고라든지 본인들이 이 허리 쪽에서 공을 탈취했을 때 앞으로 나가는 힘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뛰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공을 빼앗아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역습 전개를 해야 될 때 이 깊이 들어가는 움직임이 좀 필요했어요. 깊이 들어가서 누군가 페널티 박스 안에 진입해 가지고 이 위험 지역에서 상대를 위협하고 여기서 패스를 만들든 슈팅을 시도하든 크로스 시도하든 많은 것들을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뺏은 다음에도 전개가 이 종적인 움직임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횡적인 느낌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도 아마 역습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김승섭 선수가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었는데 그게 이제 박상혁 선수가 드리블 시도하고 막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런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처음에는 돌아서 뛰는 것 같다가도 앞으로 뛰어주면서 이제 위협적인 이 라인을 깨고 들어가서 1대1을 만드는 장면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런 쪽의 움직임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방 압박은 굉장히 잘해줬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골대 앞쪽으로 가는 이 쇄도 움직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경영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동경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동경 선수가 뭐 잡아주고 연결하는 것도 잘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 득점은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서 헤딩도 시도했고 결국에는 슈팅을 마무리했던, 깊은 위치에 들어갔던 이동경이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좀 다른 선수들이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전반전에 그 하이라이트를 돌려봤을 때도 이동준 선수 슈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침투해서 골대 앞까지 깊은 위치까지 들어가기보다는 옆 바깥에서 그냥 이제 움직이다가 마무리하는 형태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이게 물론 워낙 날이 덥고 습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있긴 하겠지만, 그 어떤 선수들의 성장이라든지 개인기량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때 뛰는 걸 더 해야 돼요. 그래야지 더 좋은 선수가 되고 볼이 없을 때 더 위협적인 선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더 본인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잡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움직임을 먼저 취해서 막 깊은 위치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랬던 게 강했던 경기가 아닌가. 네. 김천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웠던 경기 같습니다. 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김천 얘기부터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광주를 또 좋게 보는 부분은 후반전에는 본인들이 주도하는 경기 운영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김천이 후반전 중반에도 전방 압박 시도하고 압박을 통해 가지고 주도권을 가져오는, 뺏어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긴 했지만, 광주가 기본적으로는 계속 돌리는 걸 시도하기 때문에 이 김천 같은 경우도 압박 강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더 많이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김천 선수들이 체력도 좋고 개인기량이 좀 더 위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압도할 수 있어요. 압도할 수 있는데 볼을 잘 돌리는 팀을 만나면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건데, 여기서 주자마자 그냥 줄 데 없다고 하고 롱패스를 뻥 차버리는 팀 상대로 전방 압박하는 거랑,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3-4번씩 5번씩 6번씩 공을 돌려서 계속 공을 순환시키려고 하는 걸 전방 압박해서 누르는 거랑 어느 게 더 힘들까요? 당연히 볼을 돌리려고 시도하는 팀들을 상대로 압박하는 게 힘들죠. 왜냐하면 공을 따라서 선수들을 보면서 쫓아가서 추격하면서 압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광주가 제가 보기에는 김천의 전방 압박을 전방 압박에 완벽하게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본인들이 어찌됐든 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물론 잘 안 되는 시기도 있고 되는 시기도 있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렇게 어떤 팀을 만나서라도 공을 돌리려고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광주를 아일란전에 크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잘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게 김천 상대로 결국에는 김천이 어느 순간에는 힘을 빼고 내려서서 본인들도 안정적으로 잠깐 숨을 돌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광주가 공을 잘 돌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섣불리 압박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당하니까 '지금은 내가 좀 쉴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광주는 그래도 좋은 움직임들을 하고 있어요, 요소요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늘 좋게 생각하는 거는 광주 선수들은 내가 꼭 공을 받지 않더라도 '위치를 어디 잡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전방 압박 막 하는 팀 많고 하면 우리가 예전까지 가지고 있던 상식들은 경기장을 넓게 써서 이 선수들이 이 접근해 오는 거리를 넓게 만들어 주자. 그래서 우리가 공 이 여기 측면을 넓게 쓰면 '얘네가 못 뛸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걸 다 뛰어요, 최근에는. 이렇게 느슨하게 좌우로 벌어져 있지도 않고. 왜냐면 공을 중심으로 압박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렇게 바짝 당겨져 있어서 이쪽에 들어오는 순간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 오픈하는 거 잘 나옵니다. 이거를 보고 아까 그 변준수 선수였나? 반대 오픈 딱 때려 주고 정지훈 선수 머리를 맞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종희 감독이 막 박수를 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김천이 전방 압박을 이쪽 오른쪽 지금 화면상 오른쪽을 향해서 전방 압박을 딱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번에 때려주는 패스를 시도해서 여기로 탈출할 수만 있다면 그다음에 그 득점 장면 하나 취소된 득점 장면에서 최경록 선수가 반대쪽에 있던 아사니한테 반대를 딱 연결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아사니가 넓은 공간에서 드리블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드 체인지를 해줄 수 있는 것들. 예. 고런 것들을 잘 해주고 있다는 게 인제 광주의 장점이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런 게 인제 전술적인 틀이 되는 거고 제가 지금 잠깐 딴 데로 3초 볼을 샜는데 공이 없는 선수들이 움직임을 또 어떻게 해 주냐면 우리가 넓게 쓰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인제 이번 경기에서는 특히나 조성우 선수가 이제 이런 거 잘 보여줬는데 후반전에도 그렇고 특히나 후반전에 더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쪼끔 여유가 생겨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이 이쪽에 있을 때 약간 위치를 여기서 볼의 흐름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그래서 오른쪽으로 전개가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선수가 여기서 받아줘야 된다고 인제 흔히들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조성근 선수가 딱 눈치 보다가 '여기 지금 패스 받으면 이 김승섭한테 압박당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면 조성근 선수는 여기서 일루 들어가질 않고 여기 그냥 안으로 들어와 버리거나 이 중앙에 멈춰 버릴 때가 있어요, 높은 위치에. 여기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면 김승섭 선수가 여기에 그냥 안 나오고 "나 윙포드니까 측면에 있을 거야."라고 한다 그러면 조성건 선수가 여기서 공을 받아서 드리블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대1로 묶여 있으니까. 요 공간을 본인이 드리블하고 들어가면 막을 사람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렇게 되면서 그럴 때는 김승수 선수가 쫓아오겠죠. 그러면 요럴 때 위치를 바꿉니다. 여기 있는 미드필더가 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이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중앙 미드필더잖아. 중앙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서 여기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줘 버리면 여기는 미드필더 지켜주고 그럼 이 선수가 프리예요. 전개가 전진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인버티드 풀백의 효과기도 한데 동시에 나가지 않는 거 자체도 '아 내가 나가면 이 선수한테 압박당할 텐데 안 나가야지. 대신에 내가 얘를 이쪽 윙포워드를 상대 김천의 윙포워드를 내 쪽으로 당겨 놓고 여기는 미드필더가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걸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선수가 나갈 수도 있죠. 그러면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아까랑 위치가 똑같아졌죠. 조성건이 여기 있고 중앙 미드필더 여기 있고 앞에 있는 헤이스나 뭐 최경수 선수가 여기 있다. 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위치를 이렇게 바꾸면 여기 최경록이 있고 그냥 여기 인제 중앙 미드필더 있고 조성건이 아까 최경록이 있었던 이 자리에 가 있다. 근데 위치가 훨씬 편해지는 게 그냥 여기 조성건 뭐 이강현, 최경록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이 선수가 여기를 압박하는 형태가 나왔을 텐데 이 위치를 바꿈으로 여기 한번 들어왔다가 조성건이 이 가운데 들어왔다가 이 선수가 빠져주고 올라가는 이 움직임을 함으로 해서 아까랑 똑같은데 얘가 바뀌었어요. 7번 위치가. 그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공이 없는 선수들이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서 '아 광주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믿을 만한 공격수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광주는 보면 내려설 때 굉장히 잘 내려서고 거의 다 내려와요. 많이 뛰는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좋게 보는 면이 있지만 역시 그 축구는 득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찬스가 왔을 때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디테일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찬스를 뭐 날려서 스스로 뭐 좀 찬스를 날렸다 이렇게 이정효 감독님이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후반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전에는 애초에 좀 실수가 많았고 전방 압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천이 워낙 거세고 사실 개인 능력에서 김천이 위에 있다 보니까 광주가 쉽사리 이기기 쉽지 않았던 건 사실인데 후반전엔 찬스가 분명 있었습니다. 후반전 찬스 역습 찬스들이 있었고 뭐 그 역습 장면에서 그 헤이스 그 신창무 선수가 끊어가지고 올라오고 막 헤이스 거쳐가지고 왼쪽에서 막 김한길 선수였나요? 누가 올라와서 크로스까지 올리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들을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마지막 장면에서 좀 선택들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신창무 헤이스 넘어가서 그 왼쪽 풀백이 올라와서 크로스 올린 장면에서 제가 느끼기엔 크로스가 반대쪽으로 로빙으로 넘어가서 아사니 쪽에 머리 쪽에 맞추게 하든가 뭐 발리슛을 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데서 땅볼 크로스가 들어간다든지 예. 좀 찬스를 만들어야 될 때 그 저기 신창무 선수가 아마 가만차게 했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오우성 선수한테 스루 패스 들어갔던 장면 헤이스 쪽에서 그 장면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때 아마 신창무 선수가 역습 들어갈 때 헤이스가 몰고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오우성 선수가 이렇게 잘라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스루 패스를 넣었었는데 이 반대쪽으로 또 신창무 선수가 돌고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신창무한테 넣고 그거를 오우성이 받았다 그러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찬스들을 본인들이 좀 더 세밀하게 만들고 좀 생각하면서 그 이제 역습하는 순간이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역습은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고 그 순간에 옳은 움직임 그러니까 좋은 움직임을 해서 상대 위치를 바꿔 놓고 찬스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제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장면에서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나와서 이정효 감독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쉬웠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서 인제 좋은 공격수들이라든지 혹은 좀 더 파괴적인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있어서 득점을 좀 더 만들어 줬다 그러면 '광주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이 왼발은 상당히 날카롭다는 걸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 사실 그 저는 그 득점 장면도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쪽에 그 역습 장면이었잖아요. 역습 장면인데 아사니가 인제 그 공을 받아 가지고 드리블해서 갈 때 보면 조성근 선수가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김경민 선수가 김승섭 선수였나요? 그 슈팅 딱 잡아가 놓고 슈팅을 잘 잡아 놓은 다음에 중앙 쪽에 최경록 선수 쪽인가로 빨리 전개하고 이게 오른쪽 측면 들어가는데 그때 여기 전개될 때 조성근 선수가 쉬고 '나 수비수니까 뒤에 있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내가 도와주러 가야 된다. 아산이의 미끼가 되어 줘야 된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 보시면 뭐 이쪽에서 이정택 선수가 있고 했지만 여기서 언더랩을 꼭 굳이 나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전에 인제 그 어떤 일반적인 생각을 봤을 때 측면 그 풀백들은 이 선수가 공을 잡고 이쪽으로 돌아서 2대 1을 거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선수한테 공을 주면 그냥 본인이 크로스를 올리고 이 선수가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요렇게 침투시키면. 그래서 이 선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각을 열어 줘야 된다. 이렇게도 배웠었는데 근데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썩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식이긴 한데 근데 이 언더랩을 나가면서 박대원 선수를 잡아 놓고 동시에 여기 있는 이정택 선수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걸 어렵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렇게 이동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조성호 선수가 자기 옆으로 오니까 막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여기 있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정택 선수가 너무 덤비면 아마 또 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패스가 조성모 선수 쪽으로? 그럼 이게 또 아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이 판단이나 서로 인수인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정택 선수가 살짝 '어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는 새에 아산이 들어오면서 왼발 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움직임도 상당히 그 조성근 선수가 언더랩 나가준 장면도 상당히 전술적으로는 잘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좋은 축구를 지향하고 있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제 이게 너무 장기간 동안
성적이 잘 안 나면서 이렇게 중위권에서 버티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잘하는 선수들은 자꾸 이제 다른 팀에서 눈독을 들이고, 또 선수들은 하다 보면 이제 이겨야 되고 더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매번 중위권에서 버티고 있으면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가 지금 조금 더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어린 선수들 키워가고 다른 팀에서 조금 홀대받거나 기회를 못 잡고 있는 선수를 데려와서, 또 혹은 이제 노장 선수들을 보충해서 지금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광주의 어떤 행보에는 어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좋은 축구를 구사하면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광주를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뭐 조성근 선수 위치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또 하나 봤던 것 중에 하나 재밌었던 게, 백패스 나올 때 가끔 여기 민상기 선수가 안 내려갈 때 있어요.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 배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내려가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전개됐다가 이 선수한테 와요. 그럼 백패스가 나가야 될 때 민상기 선수가,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이걸 빨리 빠져줘가지고 여기서 받아가지고 전개해라 이렇게 배우는데, 이럴 때 안 내려가요 민상기 선수가. 왜냐면 여기 있어야 이 선수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없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 선수가 압박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기 압박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 선수가 안 내려가고 여기 붙어 있으면 본인이 그냥 압박 가면, 이렇게 해서 그냥 압박 가요. 골키퍼 잡겠다 이렇게 압박 가면 여기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 우선순위가 누구냐면 여기 민상기 선수한테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백패스가 나가면 그제서야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까보다 여기 공간이 훨씬 넓어져요. 혹은 이제 변준수한테 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 선수가 받으러 오면서,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압박 나오는 게 힘들고, 여기서 그러면 변준수한테 공이 들어갔을 때 압박을 나온다 그러면 이때 본인이 빠져주면 마크 떨어졌네. 그죠? 본인 마크가 변준수한테 갔으니까 여기서 훨씬 쉽게 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한테 수비를 붙여놓는 게 그 다음 수를 생각하면 이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민상기 선수가, 저도 뭐 이 선수가 이제 수원 삼성에서 오래 뛰고 베테랑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머리를 쓰는 유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패스 전개나 볼 줄은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런 아까 움직임을 후반전에 좀 보니까 확실히 이제 광주 선수들은 이런 쪽의 머리도 써보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광주 나이트 응원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장면들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광주 축구를 보고 있으면 제가 저걸 보고 왜 저렇게 하지 하다가 나중에 이해는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경기장에서 하라 그러면 너무 어색할 것 같아요. 저한테 아마추어 팀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도 돼?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데 라고 하는데 광주는 잘합니다. 그래서 보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광주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천이나 광주나 둘 다 지금 이제 그래도 상위 스플릿엔 들어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경기 더 치른 상황에서 어찌됐든 그래도 좋은 축구를 하고 있는 팀들이 저는 항상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광주랑 김천 같은 팀들이 중위권에서 또 탄탄하게 싸워줘야 지금 이 K리그에,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전술이 많은 K리그에 좋은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을 응원하고 있는 마음으로 재밌게 봤던 90분 였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 평가와 달리 저는 재밌게 봤었어요. 또 20분 하겠다 그러고 30분이 넘어갔는데 오늘은 이만 줄이고 다음 경기 가지고 리뷰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보겠습니다.